자, 오늘은 인수분해 공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인수분해의 의미를 우리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그걸 또 정확히 대답하는 학생이 별로 적습니다. 인수들로 분해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정확한 의미는 그게 아니고요. 자, 우리가 어떤 고배꼴로 되어 있는 어떤 단항식, 이것을 다항식으로 바꾸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전개라고 하죠. 그 전개의 반대 과정, 그러니까 다항식을 고배 형태의 단항식으로, 이건 단항식입니다. 이건 다항식이고, 사실 다항식이라는 것 자체가 단항식을 포함하는 개념이긴 하지만 항이 두 개 이상인 식을 괄호들의 곱으로, 즉 인수들의 곱으로 표현해서 단항식으로 고치는 것을 우리가 인수분해라고 해요. 그래서 다항식을 단항식으로 고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확한 의미가 됩니다. 자, 기본적인 인수분해의 요령은 우리가 이미 중학교 3학년 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요런 이제 x에 관한 2차 다항식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그 2차 항에서 이룰 때는 상수항은 어떤 두 수의 곱인데 그 두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이 1차 항의 계수를 맞추면 우리가 이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었죠. 자, 이렇게 단항식의 꼴을 다항식으로 고치는 것, 즉 전개하는 것은 분배 법칙이라는 필살기만 알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항식에서 단항식으로 고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무슨 공통인수를 뽑아낸다든지 이런 몇 가지 요령만 가지고 다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의 스킬을 연습을 했던 거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자, 요 2차식을 인수분해하는 요령, 계수 맞추기라고도 하죠. 그래서 크로스로 이렇게 곱해가지고 더한 것이 혹은 뺀 것이 1차항의 계수가 되도록 맞추는 것. 2차항의 계수가 1일 경우에는 상수항만 고려하면 되지만 1이 아닐 경우에는 여러가지 몇 가지 경우를 고려해서 이걸 맞춰줘야 하죠. 자,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2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4는 자, 2차항의 계수 2의 약수들, 그 다음에 상수항 4의 약수들을 이렇게 골라낸 다음에 걔네들을 크로스로 곱해서 나온 숫자들을 조합하여서 더하거나 뺐을 때 1차항이 맞춰지면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요 계수의 조합을 갖다가 1차식의 곱으로 표현함으로써, 즉 x-4, 1x-4죠. 그 다음에 2x 플러스 1 이렇게 함으로써 얘를 인수분해할 수가 있었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중3 때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중학교 때 공부했던 이런 중요한 인수분해 요령은 그대로 쓰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을 몇 가지 외웠었는데 그거 그대로 이제 쓰이면서 거기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자, 교재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인수분해 공식 1번 중학과정이라고 되어 있죠. 중학교 때 우리가 이미 다 공부했던 겁니다. 자, 1번부터 보면 두 개의 항에 공통인수가 이렇게 곱해져 있으면 그 공통인수를 끌어내서 이렇게 묶습니다. 이걸 공통인수로 묶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적인 요령이죠. 물론 이것만 가지고 다 되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분배 법칙을 거꾸로 적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어쨌든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게 만병통치약이 아닌 것이란 것뿐이죠. 자, 두 번째는 완전 제곱 공식이죠. 자, 얘를 전개했을 때 왼쪽과 같이 나온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것을 바꿔서 오른쪽으로 바꿀 수 있다. 즉 전개의 역과정, 거꾸로 가는 과정이 인수분해니까 전개 공식이나 인수분해 공식은 거의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단지 위치만 살짝 바꿔놓은 거죠. 그리 구분을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 일명 합차 공식이라고 하는 건데, 제곱 빼기 제곱은 합과 차의 곱과 같다, 두 수의. 실제로 이거를 증명하자면 간단합니다. 우변을 전개해서 좌변이 되는 것을 보여주면 돼요. 중학교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썼죠? 사각형, 직사각형의 넓이 관계 가지고도 이것을 우리가 증명을 했습니다. 자, 네 번째, 방금 전에 앞 페이지에서 한 거죠. x에 관한 2차식 중에서 특히 2차항의 계수가 1인 경우에 상수항을 구성하는 약수들과 걔네들을 가지고
더하거나 빼서 1차 항계수가 나오게 되면 그 조합으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2차식이 다 이거에 들어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골라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4번의 이제 확장 버전인데 2차 항계수가 1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숫자일 경우에 그것을 말하자면 계수를 맞춰서 이렇게 할 수 있다.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라고 하는 1차식 두 개를 갖다가 곱한 것. 요거 이제 전개해보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전개한 걸 가지고 다시 이걸로 만드는 과정. 그게 이제 우리가 계수 찾기 과정이었죠. 자, 이거 이제 요령을 여러분이 터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스킵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중3 때다 공부를 한 걸 테니까요. 모르는 사람은 다시 중학교 과정을 보든가 선생님한테 질문하기 바랍니다. 자, 그 아래에 나오는 인수분해 공식 2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와서 새로 배우게 된 것들이죠. 중학교 과정에서 안 나왔던 것들인데 이를테면 완전 세제곱 공식. 자, 이거 앞에서 우리가 전개 공식에서 얘를 세제곱하면 이렇게 전개된다라는 걸 했었죠. 그 다음 거꾸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이렇게 인수분해 한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이거는 이거 똑같은 거 세 개가 곱해져 있는 거니까 곱의 꼴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단항식, 즉 인수분해가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부호 달라지는 거 주의하세요. b 대신에 마이너스 b가 들어간 형태가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그냥 제곱의 경우에는 요런 거는 인수분해가 불가능했죠. 물론 차는 인수분해가 가능했습니다만 저 위에 있죠. a 플러스 b하고 a 마이너스 b하고 이렇게요. 그런데 2차는 그런데 3차는 합과 차가 둘 다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앞에서 얘를 전개했을 때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했었죠. 곱셈 공식, 그리고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많이 다뤘습니다. 요거 이제 이렇게 만들면 이게 인수분해 공식이 되는 것이죠. 합일 때와 차일 때 구분해서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부호가 어떻게 따라가서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잘 유념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A, B, C 3개 문자가 제곱이 있고 2배의 곱, 2개씩 짝지어서 곱한 거에 합이 있으면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3항의 완전 제곱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얘를 전개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겠죠. 역시 앞에서 나왔던 곱셈 공식 혹은 곱셈 공식의 변형을 열심히 외웠던 학생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쉽게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수분해 공식 3번으로 나오는 것은 이전까지는 교육과정이 있었지만 바뀐 교육과정에서 빠진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이 좀 외워두면 쓸모가 좀 있습니다. 역시 앞에서 곱셈 공식 혹은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다루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요 식이 이렇게 변형된다라고 하는 거 있죠. 요 식이 이렇게 변형된다라고 하는 거, 요게 좀 잘 쓰입니다. 그리고 10번에 보면 이거는 이제 뒤에 나오는 복 2차식의 인수분해 요령을 알면 굳이 뭐 외우지 않아도 사실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식이에요. 외워두면 더욱 좋겠죠. 참고로 말하자면 얘는 어떻게 이렇게 된 건가 하면 여기다가 플러스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즉 ab의 전체 제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얘가 전체적으로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완전 제곱이 됩니다. 그럼 제곱 빼기 제곱이 되니까 합차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요 식에 대해서는 요 다음에 나오는 여러가지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요령에서 다시 다루게 될 겁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개념 확인 코너 문제 나오는데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꼭 연습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필수 예제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1번부터 다음 식을 인수분해해라. 자, 첫 번째,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사실 이 패턴을 그대로 외워도 되지만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 거 2개를 x로 묶어보세요. 그러면 y-1이고 뒤에는 -1로 묶으면 y-1이죠. 그럼 y-1이라는 공통인수가 새로 생겼으니까 그걸로 묶어내면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됩니다. 즉 공통인수로 묶어내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는 그런 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얘는 뭐예요? 얘는 x하고 y하고 문자가 두 개인데 y를 일단 없다고 생각해보면 x에 관한
앞에서 나왔던 그 2차식 그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수항에 y만 갖다 붙이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특히 x제곱의 개수가 4고 y제곱의 개수가 25니까 이거는 완전제곱 공식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즉 2x의 완전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5y의 완전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배의 앞에 거, 그 다음에 뒤에 거의 곱 하면 되죠. 그러면 그게 딱 얼마가 돼요? 20xy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얘는 뭐야? 2x-5y의 완전 제곱이다. 이렇게 되죠. 되시죠? 자, 세 번째. 이 같은 경우에 지금 x-y가 있고 y-x가 있으니까 이건 그냥 x-y로 묶으면 됩니다. 그러면 앞부분은 뭐예요? 이건 4a 제곱이 되고 뒷부분은 이게 마이너스가 앞으로 가면서 이게 두 개 바뀐 거니까 마이너스 9b 제곱이 되죠. 그럼 이것은 다시 얘는 그대로 두고, 그죠? 얘를 2a의 완전제곱 3b의 완전제곱이니까 2a 플러스 3b 2a 마이너스 3b 요렇게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되시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겁니다. y를 일단 제외하고 생각을 해보면 12하고 1이니까 4, 3, 12 해서 x 마이너스 4하고 x 플러스 3하고, 근데 뒤에 y만 적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걸 전개하면 다시 얘가 된다는 거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사실 뭐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 때 뭐 다 익혔을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실 수가 있겠죠. 자, 유제 밑에 풀어보고 다음 문제로 갑시다. 자, 필수예제 2번 총 5문제가 있습니다. 1번 복잡해 보이는데 가만히 보면 x세제곱 있고 8y 3승이라는 거는 뭐예요? 2y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x 3승 플러스 2y의 3승. 그 다음에 다 플러스니까 부호는 신경 쓰지 말고 3배의 x제곱 뒤에 거,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그 다음에 3배의 앞에 거,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은 이거죠. 이 꼴에 이게 딱 맞는지를 확인을 해봅니다. 얘가 6x제곱 y 맞죠? 그 다음에 얘가 12xy제곱 맞죠? 맞다는 얘기 뭡니까? 얘가 앞에 거와 뒤에 거의 합에 완전 세제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수분해 공식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똑같습니다. 세제곱 세제곱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마이너스 y의 세제곱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2x의 전체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냥 플러스로 생각합시다. 마이너스 y의 세제곱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플러스 3 앞에 거 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거, 이거 됩니까? 이거 얼마죠? 이게 이거죠. 그 다음에 3배의 앞에 거 뒤에 거 제곱 됩니까? 그게 이거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끼어 있을 때는 마이너스를 이제 안으로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y의 지금 세제곱이다. y 세제곱에 마이너스가 붙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마이너스 y 세제곱으로 생각하면 좀 부호에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 공식에 딱 맞아 떨어지니까 2x 마이너스 y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자, 3번 봅시다. 세제곱 세제곱이죠. 그래서 a 3승 플러스 2b 3승으로 봅니다. 2b의 전체 3승. 그러면 a 플러스 2b, 그 다음에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앞에 거 뒤에 거의 곱 2ab, 그 다음에 뒤에 거의 제곱 4b 제곱 이렇게 되죠. 이거 더 이상 인수분해 됩니까?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맞춰주면 되겠죠. 인수분해가 더 되면 더 하겠지만. 4번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이죠. 이번에 3번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어떻게 되죠? a 3승 마이너스 3b의 3승으로 해야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3b의 3승으로 보고 위에 거랑 똑같이 적용해도 되죠.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 마이너스 3b 되고, 자, 앞에 거 제곱, 그 다음에 앞에 거 뒤에 거에 이제 곱의 마이너스니까 오히려 이게 이제 플러스가 됩니다. 부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3ab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9b 제곱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부호 틀리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좀 문제인데 이거 되게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얘를 말이지, 얘를 2b의 전체 제곱으로 본다 그러면 이 4ab라는 건 이거하고 이거 제곱하기 전에 이제 요거 안에 밑에 있는 거 곱해가지고 2배 한 거고, 얘는 b하고 c하고 2b하고 c하고 곱해서 2배 한 거고, 그 다음에 2ac라는 건 얘랑 제곱돼버리고 곱해서 2배 한 거니까 결국 뭐야, 인수분해 공식에 딱 맞는다 말이죠. 그래서 결국 뭐가 됩니까? 앞에 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이너스라는 거를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이너스 2b의 제곱이 아니라 마이너스 2b의 제곱으로 봤어야 되는 거죠. 얘네들을 보고. 그렇다면 a 마이너스 2b 플러스 c 전체의 완전 제곱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로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4b 제곱은 2b 전체의 제곱도 4b 제곱이고 마이너스 2b 전체의 제곱도 4b 제곱인데,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있는 걸로 봐서, 그러니까 b가 있는 것이 다 마이너스가 있는 걸로 봐서 a와 c만 있는 거는 이제 부호가 같은데, 그래서 이거 b쪽 이 가운데 있는 것만 마이너스의 제곱이나 해서 식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당연히 부호에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유제 가지고 연습해 보시다. 자, 다음 필수 예제 3번.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그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어떤 수의 계산을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중학교 때도 해봤을 텐데요. 어떤 공식을 이용하느냐 하는 걸 잘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일단 이 분모 같은 경우에 보면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당연히 합차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일단 그대로 둡시다. 1000의 제곱 그대로 두고, 밑에는 251 플러스 249, 또 하나는 251 마이너스 249. 이게 a제곱 빼기 b제곱이니까 이렇게 이건 한번 좀 해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면 이제 얘는 뭐가 되나요? 얘가 500이 되죠. 얘는 2죠. 그래서 요거 곱하니까 1000이 돼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위에 있는 1000하고 하나씩 약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가 뭐가 되냐? 그냥 1000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건 좀 쉽죠? 뻔하죠? 보는 게. 자, 2번 같은 거가 이제 조금 생소할지 모르겠는데, 2018 세제곱 플러스 8이다. 그리고 밑에는 2018 2016 플러스 4다. 조금 난감하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 8이 그냥 8로 보이지 않고 2의 세제곱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대충 분위기가 잡히죠. 2018을 하나의 문자, 그러니까 2018을 뭐 A라고 보고 2를 B라고 본다 그러면 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의 합이고, 자, 이제 분모가 문제인데 얘는 뭐예요? 일단 A고요. 얘는 뭡니까? 이건 A 마이너스 2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숫자보다는 B라고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4도 그냥 4라고 적는 것보다는 2b나 혹은 b의 제곱으로 적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썼을 때 얘는 공식에 적용이 되는 거죠.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다 알고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요걸 따로 인수분해 하겠죠? 요거를 요게 이제 a 플러스 b 하고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밑에 있는 얘하고 그냥 약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 하나의 전체 덩어리로 보고, 그럼 결국 a 플러스 b니까 a 플러스 b라고 하는 건 뭐예요? 2018에다가 2를 더하는 거니까 이제 숫자로 계산하면 2020이 된다. 이렇게 계산이 좀 되겠습니다. 물론 인수분해를 하는 목적이 이런 숫자 계산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적절히 활용하면 복잡한 계산을 좀 간단히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 문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밑에 유제 해보시고 다음 단원으로 가시기 바랍니다.